잠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한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홀딩스가 갑자기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회생기관이 아마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1%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초반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낙폭이 계속 제한되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저께 2000포인트대 올라온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주식을 팔기가 겁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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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3D 프린터주 고공행진입니다. 세중, MPK, SH에너지화학 등 3D 프린터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시장은 작년 16억 8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3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헬스케어 관련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3위 키워드는 뱅가드, 상반기에 1조 8천억 투자입니다. 뱅가드는 운용 중인 ETF를 통해서 한국의 상반기 중 1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갤럭시 S4의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혈당이라든지 맥박, 체중까지 된다는데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관련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 오늘 개장 초부터 단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학년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은 갤럭시 S4가요. 의료 헬스케어 관련 허브로 재탄생한다는 것이 보도의 구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도 스스로 재고요. 맥박수 그리고 혈당 수치하니까요. 각종 성병을 갖고 있는 고약 수행하는 시민들도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라든가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것이 아직 드러난 것은 하나 없고요. 회사 측에서도 전면적인 어떤 제품을 공개할 때 나오는 거죠. 그 전에 나오는 것은 뭐든지 추측성 기사일 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미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모바일 각종 솔루션을 이미 공급하기로 얘기한 적이 있고요. 비트컴퓨터는 여러 차례 이런 삼성전자와 헬스케어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나왔던 회사인데요. 모바일 병원의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 경우는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에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또 수많은 몇몇 회사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드러난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테마에 관해서 매매에 집중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한 게임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좀 주의해야 된다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조금 더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은 많은 것 같지만 갤럭시 S4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반기 주식시장에 하나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언론의 뱅가드에서 한국의 상반기 1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세계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게 진짜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주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염동찬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뱅가드에서 1.8조억 원 규모를 국내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뱅가드는 글로벌 이머징 ETF의 벤치마크를 MSCI에서 FTS로 변경하면서 한국 비중을 축소해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비중은 이렇게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약간씩 다른데 약 7조 원에서 9조 원 정도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뱅가드 측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8조 원 규모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조 원 규모가 뱅가드 측에서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국내 한 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뱅가드의 공식 보도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조 8천억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큰 호재인 건 분명한데 진위 여부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내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식을 계속 사주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 지표 부진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그 전주보다도 좀 많이 늘어났고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또 반대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기준선도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정도만 예상치는 밑돌았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글쎄 미국 지표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었는데 여러 지표가 동시에 이렇게 좀 나빠진 거는 모처럼 만인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학년 의원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반등의 국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말이죠. 그동안은 주시장이 큰 거침없이 계속 상승 곡선을 고르다가 오늘까지 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보이니까요. 그만큼 다시 한번 경제 지표를 되짚어보자. 그 정도의 흐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한 조정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 오히려 빨리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몇몇 어떤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토건이라는 또 유명한 자문사의 대표가 있는데요. 불확실한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2%에서 5%의 조정 정도는 오히려 기다리던 바고요. 페드의 어떤 그 의사록에 대한 너무 지나치는 우려감은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도저히 신고가 날 수도 없어 보이고요. 혹시 나더라도 순간적으로 다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시장은요, 과매수 국면이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워낙 적어졌죠.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거의 매일이 1% 내외의 변동성밖에 없었습니다. 어저께 오늘 제가 이틀을 제외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너무나 안정돼 있다는 측면이고요.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컸다는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S&P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수 흐름을 봤을 때 말이죠. 조정이 있더라도 이번의 경우에는요. 조정이 있더라도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다리면 조만간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7대3 내지 많게는 8대2 정도로요.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상황, 이제 조정받을 때도 되긴 된 것 같은데, 조정을 받더라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아직까지는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3인의 전략 시작하면서 브레이킹 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 웅진홀딩스가 결국 지금 가격 제한폭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하신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올라갈 만한 여건이 되는데 해외 증시가 요새 이번에 좀 뒷받침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 상해 증시는 좀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춘절 연휴 기간에 좀 오래 쉬었는데 월요일부터 시장 계속 약세 보이고 있고 어제는 낙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염동찬 연구원이 상해 증시 왜 이렇게 빠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장에 영향 없을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상해 시장 약세 원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10월 초부터 2월 중순, 2월 18일 정도까지 상해 증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바닥 대비 약 25% 상승했는데요. 특별한 조정이 없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춘절 기간에 소매 매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2009년 이후 4년 최저치 수준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소매 매출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해 증시 약세, 큰 폭의 약세의 원인이었는데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전인대에서 부동산 규제 이슈가 나올 것이라는 게 시장의 우려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규제는 전인대에서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전인대 같은 경우는 3월 5일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인대에서 3월 5일에 시작된다면은 그때까지 중국 증시에서 부동산 규제 우려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국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슈인데요.
부동산 규제가 된다면 국내에서 영향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화학이나 철강 같은 소재 업종입니다. 국내 소재 업종은 거기다가 미국에서 양적 완화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의견에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3월 5일까지 이 두 가지 이슈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소재주 약세 흐름 보일 수 있는 만큼 3월 5일 전인대에서 부동산 규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소재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 약세 요인 일단 뭐 춘절 이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좀 가장 클 것 같고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우려감 또 춘절 연휴 때문에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었는데 그 돈을 지금 좀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의 시장의 흐름은 우리나라 소재주에도 뭐 좀 직접적인 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지는 조금 확인하고 이제 소재주에는 다소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조정 하루 만의 상승입니다. 우리 시장 뭐 상당히 하방 경직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개장 초반에 조정받을 때도 뭐 낙폭이 굉장히 제한되는 이런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자, 이런 시장 흐름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그저께 코스피가 2,000포인트대 올랐는데 딱 그날 주식형 펀드에서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하루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수급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관련 내용과 또 대응 전략 종합해서 이학년 위원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배경은 두세 가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엔화의 약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약간의 좀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요, 적극적인 환율 개입 정책을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계속해서 강제금융 추세적인 강제였는데 최근 들어선 다시 뭐 1,080원, 90원 가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신정부가 다음 주에 들어섰을 때 한국은행들께서 제가 같은 경제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환율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원화나 같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좀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거죠. 바로 그 두 가지 요인이 결국은 시장을 좀 안정스럽게 의외로 좀 선전하게 하는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주식형 펀드 얘기하셨는데 2,000포인트가 넘으니까 다시 돈이 많이 빠지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합니다. 아마 2,100, 2,200 계속 갈 때마다 돈이 들어오기보다는요, 상당 부분 돈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거의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는 게 바로 다음 주인데요. 왜냐하면 연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돈이 조금씩 계속 주식은 사긴 샀지만 아주 적극적인 행보, 즉 지금까지 산 것은 기존 정권 하에서의 기존의 원칙, 기존의 어떤 계획대로 사는 것인데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최고위에서부터 바뀌면 그 안에서 관련된 어떤 순서대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아마 국민연금에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개입의 그 정도라든가요, 그 방향성은 상당히 어떤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 경우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번 정부의 어떤 최근의 흐름 그리고 증시에 대한 어떤 부양 의지를 봤을 때는 다소 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정책을 좀 더 선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3월달에 아마 가장 큰 핫 이슈는 외국인의 어떤 매수 전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연기금의 어떤 매매 확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마 그나마 기대할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 대응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1970선에 지지되는 한은요, 주식 비중 확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투기적이고요, 어떤 리스크 관리에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다만 대응은요, 대응주 중심을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는 장기인 뉴스 모멘텀에 불과합니다. 물론 악재가 되는 것도 있고 호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두 개 모두 제가 봤을 때 그 생명력이 길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시장의 수급상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외국인 쪽에 몰려 있고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연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에 2,000포인트대 지금 드디어 올라왔는데
다음 주 일정 생각하면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탈리아의 총선 문제도 있고 미국의 예산 자동 삭감 문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 염동찬 위원이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전략도 짚어주십시오. 네, 먼저 미국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퀘스터가 발동될지 예산 재정 지출 자동 삭감이죠. 아니면 협상안에 타결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협상안 타결에 대해서는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까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지 체크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주택 지표 등이 발표되는데요. 경제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거나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는 지표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 경제 지표는 오늘처럼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탈리아 총선이죠. 24일에서 25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새벽 이탈리아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인은 하나였는데요. 총선거에서 과반 다수당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은 정부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이탈리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25일 월요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는 건데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 이후 5번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의 주가를 보면은 거의 일치하게 10거래일 후에는 코스피가 대통령 취임식보다 하락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다가 취임식 이후 약간 이렇게 호재가 노출되면서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10거래일 정도, 2주 정도는 약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라든지 지수 레벨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유럽 상황이라든지 모두 고려를 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거는 3월 14일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긴 시각으로 보시는 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열흘 이후에 시장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외 없이 전부 그렇게 나타났었네요. 네, 5번 모두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과거에 그 5번 모두 이렇게 나타났다면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취임식 이후에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나마 약세를 보일 소지는 경험상으로 있다는 점, 그 점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참고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